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한반도 급변사태가 일어날 날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근데 이런 한반도 급변사태, 북한 급변사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온 지가 1년 넘는데요. 그래서 야, 백모 언제까지 너는 계속 급변사태 타령이냐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이 계속 반복돼도 하나도 안 부끄러운 게 이게 중국이랑 맞물려 있거든요. 미중 사이에 그 문명 전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한반도 급변 사태의 기운이 점점 더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체 지구촌 인구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질량 덩어리죠. 거대한 인구 규모를 가진 그런 전체주의 반동국가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해 온 겁니다.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애처롭게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급변사태 진짜 가속화되고 있다. 그 뭘 봐도 알 수 있냐. 느닷없이 북한의 그 체코 대사 김평일이가 소환 귀국했죠. 이 김평일이가 이렇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이제 65살이니까 6.25 무렵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죽었고요. 그 김일성, 김성애 사이에 태어났고요. 이제 김정일한테 밀려가지고 평생 유럽 그 대사만 돌아다녔어요. 이때까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김정일이가 6.25 때 이제 피난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난 갔다 오고 나니까 새엄마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그 굉장히 그 똑똑하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악마 같은 인간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 엄마 같은 배에서 난 자기 동생도 연못에 빠뜨려서 죽였다, 이런 그 루머도 있는 정도의 그 아주 시기 질투가 강하고. 그런데 이제 이 김성애가 그냥 그냥 여자가 아니고 그 김일성의 동지인 김광협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동지거든요, 김광협이가.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는 사실은 후계 구도에서 밀렸었죠. 이 김정일이가 그거를 뒤집고 차고 올라온 건 언제냐면 그 중국에서 이제 60년대 말에 그 문화혁명이 벌어질 때 이걸 본따서 김정일이가 혁명소조라는 걸 만들어서 아래서부터 말아 올라간 거예요. 말아 올라가서 이제 60년대 이제 저물 무렵 70년 경이 되면 딱 자기 아버지한테 위대하신 아버님, 이제 우리가 김일성 유일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하나 들어서 바친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주체라는 용어는 그 전에 좀 쓰였었는데 이게 어떤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 김일성의 사상이다 이러고서 그냥 그 종교적 교리로 딱 정립을 한 거가 김정일이가 그걸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 보니까 이거 효자 하나 생긴 거 아니오. 자기 보고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야, 우리 참 아들 귀하다 했더니 요놈이 바로 무슨 짓을 했냐. 김정일이가 70년, 71년경에 자기 새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김평일이의 엄마, 김성애의 오빠인 김광협을, 그때 2인자입니다. 김광협을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숙청을 해요. 그러고 나선 그냥 김평일까지 쫙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평일 나이가 16살이니까 자기 형을 못 당해내는 거죠. 자기 형은 이미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을 때죠. 44년생쯤 되니까 20대 후반이고 자기 형은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평일이는 계속해서 이제 좀 잘한 다음에는 계속 동구권의 외교관으로 도는 거예요. 이 김평일이를 불러들였다고요. 다시 한번 사진 보시죠. 가운데 있는 게 김평일이의 딸이라 그러고요. 왼쪽에 있는 게
김평일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참 불쌍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내내 이제 나이 70 다 되도록 이제 그 동구권에서 외교관으로 떠돌다가 지금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불려 들어간 건지 귀국한 건지. 그런데 김평일이만 불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김평일이의 매제가 있습니다. 김평일이가 이제 김성애로부터 낳은 큰아들인데 그 아래 여동생으로 김경진이라고 있어요. 이 김경진이의 남편이 서글서글하게 잘생긴 외교관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이게 김광섭이라는 인물인데 이 김광섭이는 그 오스트리아 소재 이제 그 북한 대사예요. 여기도 이제 또 같이 불려 들어갔다고요. 이건 이제 그 대사가 바뀌거나 임명하면 아그레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임 대사 아그레망이 나온 모양이에요. 자, 이걸 두고 국내 이제 그 정보기관이나 혹은 언론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저기 뭐죠? 그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또 자기 그 이복 형이죠. 김정남을 공항에서 독살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분명히 이제 그 김정은이가 그런 짓까지 저지른 걸로 봐서 이거는 걔들 용어로 곁가지 쳐내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령 혹은 뭐 지도자 한 명 놔두고 그 옆구리 다 쳐내는 거. 이거 곁가지 쳐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전망도 있지만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물론 제가 무슨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김정은이한테 뭔가 좀 이상 신호가 왔을 수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숙청이라든지 기타 등등이라든지. 그래서 이 북한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김일성 그 혈통에 의한 일종의 그 사교 신성 가문이기 때문에 신의 성격을 띤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조금이라도 아무튼 뭐 숨을 쉬려면 아무튼 그 집안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래서 불러들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혹은 정말 격가지 치기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좀 상황 진행을 두고 봐야죠. 근데 어느 경우든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외에 그냥 처박아뒀던 그러한 이 북한 이제 김일성 내 그 곁가지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거는 어느 경우든 그게 숙청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든 혹은 그게 김정은 다음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든 북한에서 지금 매우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죠. 이런 건 또 다른 데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북한의 미국 담당 국장 북한 외무성에 조철수라는 인간이 요번에 이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엊그저께 이런 말을 해요.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 올해 말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지 기다려보겠다. 미국 협박하는 말이죠. 말 자체로 보면. 근데 지금 북한이 미국 협박할 수 있는 무슨 힘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를 겨냥해서 한 소리냐?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야, 우리 더 못 버텨. 이제 더 못 버텨. 우리 아주 연말 되면 아주 여기까지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든 좀 이걸 너희가 좀 처리를 해라. 아예 미국이랑 척을 지고 우리를 왕창 밀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최근에 또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가 탈북자를 7번이나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려진 것만. 그러면 안 알려진 거는 몇 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그 젊은 탈북자 청년을 막 불러들여 가지고 북한의 자유와 인권, 특히 북한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트럼프를 만나고 온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은 뭐냐? 트럼프가 나 김정은이랑 사이 좋아.
뭐 우리는 서로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고 우리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얘기 나누고 있어. 뭐 이런 그 얘기를 가끔 트위터에서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다. 트럼프가 북한의 자유와 인권, 특히 사상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 종북 친북 586들이 나서서 오역을 개념을 그러니까 비틀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체제를 안전 보장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조중동 같은 데서 그냥 받아서 쓴다고요. 그런데 영어 원문을 보면 어디에도 regime security guarantee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걸 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당이 못하냐? 이게 반인류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anti-humanity crime.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 제일 가까운 건 세르비아에서 학살했던 밀로세비치인가? 그게 이제 제일 가까운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대량 학살한 폴포트 정권 인사들. 그 다음에 좀 멀리 가면 이제 모택동 이게 이제 반인류 범죄 엄청 한 인간이고 또 멀리 가면 스탈린, 히틀러 이런 대량 학살 반인류 범죄 체제로 북한이 유엔에 의해서나 또 미국 언론에 의해서나 미국 지식인에 의해서 또 유럽 지식인에 의해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의 체제를 보장한다. 이거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뭇 비판적인 게리 세이모어나 피츠제럴드 같은 그런 PC 좌파스러운 국무성 관련자들, 옛날 국무성 관련자들도 과연 미국이 말하는 안전보장, security guarantee라는 게 뜻이 뭐냐? 체제 안전보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뜻이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 너희가 비핵화를 한다면. 두 번째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가 비핵화를 한다면. 그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조중동까지 이제 같이 거기에 춤을 추는데 이거를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오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요. 거기에는 한국의 원전도 안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뭐 산업적인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핵물질 재처리,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안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 드나드는 미국 병력이 유지하고 있는 혹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핵무기도 안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미국은 자기의 잠수함, 자기 비행기 이런데 핵무기를 싣는지 안 싣는지 그걸 NCND 하거든요. 부정도 긍정도 안 해요. 그런 질문 나오면. 그런데 이걸 북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거기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함돼요. 북의 요구는. 그것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그 용어를 비판 없이 그냥 쓴다고요.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내지 비핵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북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해서 쓴다고요. 이 문재인 586 집단 그리고 거기에 춤을 추는 조중동이. 전혀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니 미국 사람들 붙잡고서 한반도 비핵화에 그럼 우리 원자력 발전소 포함되냐. 혹은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그 폐기물, 핵 폐기물, 그걸 플루토늄 재처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IAEA나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런 종류의 산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도 포함되냐? 안 포함된다고 당연히 답 나오죠. 그다음 거기에 뭐 미국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그게 오하이오 클래스인가 그 미국 핵잠수함 중에 토마호크 개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잠수함이 그 토마호크 앞에 그러면 만약에 핵탄두를 단다.
한국에 기항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냐. 혹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그 핵무장을 하고 한반도에 들른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냐. 물어보면 그런 건 해당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 당연히 해당 없다 그러죠. 이거 이제 잘못 이용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릇되게 해석해서 국민을 겁주는 거예요. 조중동이 이런 거에 같이 손뼉을 치고 있다는 게 우리 비극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조선일보 기사들 보면 뭐 사설에서도 그렇고 못돼 먹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과도한 천문학적 분담금으로 돈을 뜯으려 한다. 뜯으려 한다라고 써놨어요. 사설에.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나라 그 이른바 제도권 언론들 보면 이 사람들은 반 트럼프로 가장한 반미 선동질을 하고 있나? 조중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5조 요구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왜 안 비싸냐? 제 계산법으로 따르면 계산 방식으로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를 한국군의 머릿수로 나누면 한국군 우리 군인 한 명당 비용이 나온다고요. 그 나온 비용을 미군 한 3만 명 잡고 곱하기 3만을 하면 그게 한 4, 5조 나와요. 비싼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그럼 그 제 계산 방식이고 오케이. 그 계산 방식이 난 이 계산 방식 하니까 그 비싼 거 아니더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과도한 천문학적 분담금을 내세워서 삥을 뜯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계산 방식 내놔봐라. 이거 계산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10조. 그럼 천문학적 돈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예산 전체 10조. 천문학적 돈 아니라고요. 40분의 1에 불과해요. 이제는 500조 되면은 50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 액수만 갖고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산 방식. 지금 이 분담금이 비싸다 징징거리는 것들, 그게 특히 우판이 뭐 보수니 하면서 징징대는 것들 보면 한심한 게 계산 방식 내놓고 징징거려라 이거. 이 계산 방식, 이 기준을 하니까 계산 기준을 이걸 쓰니까 5조는 지나치게 커. 기준을 내놓고 해라. 저는 기준 내놨어. 제 기준은 뭐냐? 한국군 한 명당 연간 유지비 곱하기 미군의 머릿수 숫자. 그걸 기준으로 삼자 이거예요. 거기에 맞춰봐 갖고 비싸냐 싸냐 하자 이거죠. 심지어 우리 그 송머시기 정머시기 같은 국방장관이 지금 우리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면 소름 끼치잖아요. 이 차제 한국군 다 없애버리고 미군을 용병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돈이면 그렇게 쓰고도 남을걸? 3만 명을 5조에 쓰니까 30만 명은 50조에 쓸 거 아니야. 그 단가 그냥 적용하면. 송머시기 정머시기 같은 인간들 하는 것보다는 미군을 용병으로 쓰는 게 낫지 차라리. 한 100조쯤 써서. 우리 지금 아마 다음번 국방 예산이 한 7, 80조 이렇게 넘어갈걸요. 그러면 그 계산 방식 따르면 제가 내는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군 싹 없애버리고 그 뭐 복잡한 무슨 그게 군복 입은 공무원이지 그게 군인이에요. 거기다 그 공무원들 윗대가리는 완전히 친북 종북 성향을 띠고 있고. 요번에 그거 보세요. 요번에 북한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귀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잖아. 이게 북한이랑 범죄인도협정 맺어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요. 그 JSA의 그 이상한 문자 날린 그 군인이란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에 쭉 연결된 자들이요. 제가 반인도 범죄로 이거 기소해야 돼요. 반인도 범죄 법정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반인류 범죄, anti-humanity crime. 당신들 각오하고 있으라고. 반인류 범죄로 이거 기소합니다. 왜냐? 유엔이 이미 북한이 반인류 집단이라 그랬고 이거 국제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랑 국제법 관행에도 안 맞고. 왜냐? 우리랑 범죄인 인도협정이 안 맺어 있잖아. 그 북의 김정은 집단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거지. 또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소말리아 해적을 우리가 감옥에서 살리고 있잖아요.
소말리아로 안 보내고 그리고 문재인이 그거 저기 뭐야 그 변호했던 페스카마 그 살인 사건 그 조선족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열 몇 명인가를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이고 찍어서 죽이고 나머지는 냉동 창고에 가둬가지고 얼려 죽이려는 걸 그 중에 한 명이 변심을 해서 냉동 창고 문을 열어줘 갖고 이 조선족들을 체포했다. 그걸 문재인이가 나 인권 변호사예요 하고 나서 가지고 그걸 변호를 해서 지금도 아마 감옥 살고 있을 걸 그 사람들 페스카마 중국으로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게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여기서 딱 홀딩하고 오케이 그럼 북한 보고 너 갖고 와봐 범죄 저질렀다라는 증거. 여기는 국선 변호사 붙여주고 혹은 우리 자유우파 변호사들 붙여주고 인권 변호사로. 그때는 문재인이가 페스카마 조선족을 위한 인권 변호사 노릇했다면 우리 이번에 자유우파 변호사들 줄줄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 저질 때 그 천병이 대한민국 국군이란 자들 아니요.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 차라리 미군 용병 쓰는 게 나아요. 이런 거 믿고 어떻게 국방을 하냐고. 정머시기 송머시기 같은 국방장관이 왜 필요한데. 나라를 좀 먹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전혀 안 비싸다 그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북은 막 이제 막 칭얼거리고 막 징징거리고 나 죽는다고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북에서는 또 막 저걸 불러들이고 이제 그 김성애의 사위 또 김성애의 장자 전부 바깥으로 돌던 사람들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외교관으로 그 김평일, 김경진 같은 사람들 막 불러들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탈북자 계속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만나고 있고 이거 이제 심상치 않은 거야 다. 자, 이 와중에 문재인은 아주 죽으려고 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소미아 파기를 지금 강행하는 그런 조짐이 있거든요. 이게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보호 협정,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난 10일 날 5당 대표 만나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예요.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침탈한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우리 쪽에서 그 민감한 전략물질 그러니까 핵무기 제조나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 뭐 에칭가스 불화수소 그다음에 그 극자외선 감광제 그다음에 무슨 폴리아미드 필름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물량이 샜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거고 답을 못 내놓은 거죠. 일본은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확신하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고 그럴 수 있는 나머지는 안 주고 이럴 수 있는 그 수출 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그렇게 수출 관리해서 우리 산업에 아무 교란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 교란 있다라고 막 떠들고 온 국민을 노재팬 뭐 반일 종족주의 히스테리로 몰아넣고 이 헛발질을 하고 조국이는 죽창 들고 나오자 그러고 이게 무슨 폭도스러운 히스테리 발작이냐고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입 딱 씻고 경제 침탈했어 쟤들 우리 다 모여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면 돼. 지소미아까지 거론해가면서 이거는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거죠. 지금 파기 통보는 이미 해놨고 그 통보로부터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파기냐 아니냐는 이제 11월 22일 날 결판납니다. 만약에 이때 진짜 파기하면 문재인이 재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그전에는 중국이 힘이 있었어요. 미중 전쟁이 이렇게 쭉 진행되기 전에는. 그럼 문재인은 베이징에도 기댈 수 있고 평양에도 기댈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 중국 힘 못 써요. 거기다가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왔을 때만 해도
그 트럼프 차에 그 종북 애들이 물병 집어 던져가지고 차가 내려오다 반대 차선으로 그 세종로에서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유턴해서 저쪽 차선 타고 내려가 버렸다고요. 그 하얏트로 옮길 때.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종북 시위가 지금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그 반미 종북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깔이 짙은 그 저쪽 성향의 그 청년들이 시위했을 때 미 대사관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고위직들이 따로 모여 사는 그 주거 단지, 그 안국동에 있는 거. 거기 벽을 넘어가는데 담벼락이 그게 한 3, 4m 되죠. 그 사다리 놓고 넘어갈 때 제가 알기로 아마 그게 법률적으로 미국 영토 거예요. 그걸 넘어갈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준 테러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넘어간 거니까 이건 미 문화원 방화보다 센 거예요. 행위 자체가. 거기엔 어린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넘어간다라는 거는 거의 준 테러 행위인데 이런 살벌한 행위를 할 때 펼친 플래카드가 뭐였냐? 그 방위비 분담금 올리지 마라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쓰라고 보일 수 있는 온건한 플래카드를 펼쳤다고. 이건 뭐냐? 반미 투쟁 열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만약에 지소미아 파기한다 그러면 이제는 얄전 없어요. 미국이. 문재인 그냥 몰아붙인다고요. 한번 잘 파기해 보시기 바랍니다.